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군인들이 앞으로 수입 쇠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한우와 유구고기를 먹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6년까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와 같은 좌석형 급행 간선버스를 서울 시내에 도입합니다. 국제유가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영향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큰 폭을 상당 부분 깎아먹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9.19포인트 떨어지면서 1866.22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47포인트가 상승한 516.3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연결 상황은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마련된 방중으로 취임 이후 6번째 중국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 정상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불안정해진 한반도 정세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식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군인들이 앞으로 수입 쇠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한우와 유구고기를 먹게 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산 쇠고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납용 수입 쇠고기를 전량 한우, 유구고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장병 65만여 명에게 1인당 하루 60g씩 공급해온 돼지고기도 절반 이상을 한우와 유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구의 송아지 값은 1에서 2만 원으로 식당에서 사 먹는 삼겹살 1인분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한우 송아지 값도 2010년 280만 원에서 현재 129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600kg 기준 한우 가격도 2년 전 635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16년까지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와 같은 좌석형 급행 간선버스를 서울 시내에 도입합니다. 요금은 일반 버스보다 비싸지만 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도시고속도로로 운행해 현재보다 훨씬 빠르게 승객을 실어 나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행 시간대에 따라 승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 방면의 정류장을 지나치는 단방향 무정차 버스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대중교통 계획안에 대해 시민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방침입니다. 국제유가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영향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4.13달러 오른 배럴당 102.9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5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난 주말보다 3.96달러 상승한 배럴당 111.3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생산직 근로자 1,400명을 연내 전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해 10월 근로시간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1,4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3,599억 원의 시설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신규로 채용할 1,400명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생산직은 각각 3만 명과 2만 1,000명 수준이지만 현대차는 지난해 7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직 100여 명을 채용했고 기아차는 2007년 60여 명을 뽑은 뒤 아직까지 신규 채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254조 2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사전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재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경제 불황 속에서도 모바일 쇼핑 시장이 현재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도 오늘 여러분께 준비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자세한 연결 마감 시황을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자세한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개인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19포인트 내린 1866.2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2월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53.9를 기록하는 등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지수가 급등하면서 개인과 기관 등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71억 원, 1,018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3,922억 원을 내다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15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등이 상승했지만 은행, 전기전자, 통신업, 금융업, 화학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과 함께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신한지주, LG화학, KB금융 등은 내렸습니다. 특히 이란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자원가치가 높아지며 한국가스공사와 LG상사 등 자원개발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한전선은 양규의 명예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3.86% 올랐습니다. 한편 11월 은행의 가계기업 연체율 상승 소식에 신한지주 등 금융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한가 13개 종목을 포함해 41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430개 종목은 내렸습니다. 네, 자, 한편 올해는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 증시에서는 정치인 테마주 투자가 좀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지는 선거의 해를 맞아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신년 초부터 이유 없는 널뛰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운송 철강 제조업체인 유성 TNS와 펜시문구 제조사인 바른소는 나란히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바른소는 장 시작부터 기록한 상한가를 장 마감 때까지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종목을 사겠다고 대기한 물량도 100만 주를 넘었습니다. 사업 분류상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유성 TNS와 바른손이 올해 들어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각각 39.73%, 39.46%씩 비슷한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테마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유성 TNS는 이 회사가 속한 서희그룹의 이봉관 회장이 문 이사장의 모교인 경희대 총동문회장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편입됐습니다. 바른손의 경우는 문 이사장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의 고객사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합류했습니다. 올 들어 증시를 달구는 정치인 테마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 관련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박 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지는 이날 장중 상한가에 육박하는 14.16%까지 오르는 등 초강세를 보인 끝에 4.8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지는 새해 들어 사흘 동안 27.69%나 상승하는 등 최근 나흘 연속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정치 테마주의 대표격으로 부상한 안철수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과 새해 첫날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또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종목들이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안철수 연구소와 박 위원장 테마주인 이지, 아가방 컴퍼니의 거래 대금은 각각 3,070억 원, 2,982억 원, 1,8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3조 6,279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단 3종목의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의 21.8%나 차지한 셈입니다. 여기에 문 이사장 테마주처럼 상한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래가 안 된 종목들까지 고려하면 정치인 테마주의 실제 시장 잠식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렇게 올 들어 정치인 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총선, 대선 등 선거가 점차 가까워옴에 따라 유력 후보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연초 각종 언론 설문조사를 통해 유력 대선 후보들이 소수로 압축되면서 테마주도 이들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안 원장과 박 위원장, 문 이사장 등은 대부분의 언론조사에서 다른 정치인들을 비교적 큰 차이로 제치고 대선 지지도 1위에서 3위를 차지한 인물들입니다.
네, 이 정신 테마주가 너무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닌지 걱정인데요. 전문가들 또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거의 경우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연초부터 도박하듯이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대부분이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만큼 급락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올 들어 선거 영향으로 테마주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내내 테마주들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테마주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방침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 시장감시팀과 한국거래소 사이버 시장 감시반으로 구성한 합동 루머 담속반을 올해도 상시 가동할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선거가 많은 만큼 이유 없이 급등하는 기업 가운데 문제 있는 종목을 꾸준히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모바일 쇼핑 시장은 새롭게 부상하면서 유통업계에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김희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모바일 쇼핑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장 현황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모바일 쇼핑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모바일이라는 영어 단어 뜻 그대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어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1조 원 이하로 작지만 지난해 주요 업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5배에서 6배에 달하고 있고요. 주요 몰의 경우 매월 지난달보다 20에서 30%씩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몰인 지마켓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이미 32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모바일 쇼핑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업체들의 움직임 당연히 상당히 부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온라인 업체들은 올해 신년 계획을 통해서 모바일 쇼핑 강화를 잇따라 화두로 내건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잇따라 개선 버전을 내놓고 있고요. SNS 매체를 활용한 연계 마케팅도 활발한 편입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때보다 할인율이 높고 각종 전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등 선정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컴퓨터로 접속하는 온라인몰의 경우에는요, 출퇴근 시간이나 야외 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주초에서 주말로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모바일 쇼핑은 출퇴근 시간 같은 사각지대도 없고 평일과 주말 모두 고른 구매율이 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업계들의 확장 의지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네, 자, 소셜 커머스 업체들 역시 새로운 서비스 선보이면서 시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셜 커머스는 공동 구매형 반값 판매를 무기로 급부상한 신규 유통업체인데요. 주요 업체들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실시간 지역 할인 쿠폰 시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기존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실시간 이용은 힘들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LBS, 즉 위치정보 시스템의 서비스에 기반해서 접속 즉시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인근에서 쓸 수 있는 할인 매장을 안내한 뒤 사용자가 구매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신촌에서 갑자기 밥을 먹게 됐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촌 지역의 할인 식당과 위치를 안내받고 다른 고객에 비해서 반값 정도의 금액으로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저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IT 기술의 발전이 유통업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국내에 등장한 게 2000년대 즈음인데요. 이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다는 장점을 무기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제치고 이미 국내 최대 유통업체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PC가 위치한 장소까지 가야 한다는 단점은 남아 있었는데요. 10여 년 만에 다시 등장한 모바일 쇼핑 시장은 이 같은 번거로움까지 극복하면서 진정한 스마트 쇼핑 시대를 열어주는 모습입니다. 모바일 쇼핑의 진화는 I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김희원 기자를 통해서 모바일 쇼핑 시장과 유통업계 분위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븐일레븐과 롯데슈퍼가 대학생 학부모 1,000명에게 100억 원 규모의 등록금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2학기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달 7일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확정합니다. 신용상 결격 사유가 없고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3월 말까지 소나타와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에게 출고 후 6개월간 최대 120만 원의 주유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대카드의 세이브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고 GS칼텍스 주유소에서 현대카드 M으로 결제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500원, LPG는 리터당 300원을 깎아줍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휴대전화 1,300만 대 이상을 판매해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3세대 폰인 갤럭시 S2가 480만 대 팔렸고 LTE 폰인 갤럭시 S2 LTE와 갤럭시 S2 HD도 각각 40만 대, 65만 대 팔렸습니다. 지난해 국내 휴대전화 시장 전체 규모는 2,500만 대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이마트가 대만의 LCD 생산업체 TPV사가 제작한 32인치 LED 텔레비전 이마트 드림뷰 TV 5,000대를 49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이마트는 작년 10월 말 같은 제품 5,000대를 출시해 3일 만에 모두 매진된 바 있습니다. 이 TV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비슷한 사양 제품보다 가격이 40% 정도 저렴해 반값 TV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